자, 마지막 순열 단원종합 문제랑 조합이랑 숙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310페이지다. 마플 교과서 310페이지에 666번부터 가볼게요. 666번.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번호가 이제 4자리 자연수래요. 그죠? 근데 1, 2, 3, 4, 5, 6, 7, 8, 9 이렇게만 이용하는 거야. 0은 빼고 사용해야 돼. 근데 철수의 회원번호가 6, 5, 4, 9니까 그지? 이 똑같은 숫자는 사용할 수가 없대. 그래서 6, 5, 4, 9는 이미 제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0도 사용할 수 없다니까 0도 이미 제낀 거야. 그지? 그래서 나머지 숫자 5개만 가지고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지? 회원번호 6549보다는 커야 된대요. 6549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4의 배수래. 그지? 6549보다는 크고 그지? 크고 그 다음에 4의 배수래. 자, 요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혹시 4의 배수 판정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4의 배수 판정법? 어떻게 되는 거야? 얘기해줘 빨리. 몰라? 4의 배수 판정법 몰라? 아, 몰라 진짜로? 에잉? 이렇게 되면 되죠. 이거 모른다고? A, B, C, D를 갖다가 만약에 A1100CCD라고 할게. 4자리 정수라고 할게. 그러면은 A1200CCD 여기에서 그지? 100 같은 경우는 4로 묶여요. 25 곱하기 4로. 요것도 당연히 250에다 4 곱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4를 묶어보면은 250A랑 그 다음에 25B 요거까지는 묶여. 근데 얼마가 묶이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10C 더하기 B지. 그지?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4의 배수가 얼만큼 묶였는지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만 더 4로 묶이면 되는 거니까 요 10C 더하기 D 끝에 2자리 있지. 끝에 2자리. 그지? 끝에 2자리 10의 자리 끝의 2자리 요 녀석만 이것만 4의 배수가 되면 된다 이거야. 이것만 4의 배수. 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요거는 당연히 알아둬야 되죠. 100 이후의 수는 무조건 4로 묶이는 거야. 25 곱하기 4니까. 느껴지지? 3의 배수 판정법은?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 9의 배수 판정법은? 그것도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면 되는 거고. 2의 배수 판정법은? 맨 끝에가 0, 2, 4, 6, 8이면 되는 거고. 5의 배수 판정법은? 끝에가 0이나 5면 되는 거고. 10의 배수 판정법은? 끝에가 0이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아주 간단한 건데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1, 2, 3, 7, 8 요걸 가지고 이제 4의 배수 판정을 해야 되는데 경우를 이제 좀 나눠 볼게요. 자, 어떻게 경우를 나누냐면 일단 4의 배수를 좀 만들어 볼게. 여기 있는 아이들 가지고 1로 시작하는 것부터 해볼까? 12 뭐뭐 12로 가면은 뭐야 이거 4의 배수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13, 17, 18 다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21, 23, 28, 27 다 안 되고 28 가능하네요. 28 그죠? 그래서 띵띵 28 요거는 또 4의 배수가 됩니다. 선생님이 쓰는 거 끝까지 보고 쓰시는 게 좋아.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거 30이지 32 48에 30이니까 그래서 띵띵 32 요거는 위쪽에다 쓸게요. 37, 38은 다 안 되고 72 가능하다. 7로 시작하는 건 71, 73, 78 이런 거 다 안 되고 띵띵 72 이것도 가능하죠. 8로 시작하는 거 81, 82, 83, 87 다 안 되는 것 같아. 맞아?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경우는 지금 5개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는 거야. 요거밖에.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요 모델링 자체에서 6000보다 큰 녀석이 오려면 맨 앞에 누구나 누구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돼. 7이나 8, 그지? 그러니까 2가지 중에 1가지가 와야 되고요. 그죠? 예를 들어 7이 왔다고 치면은 5개의 수 1, 2, 3, 7, 8 중에서 3개를 써먹었으니까 요
100의 자리에는 아무거나 와도 되거든. 몇 가지가 가능해? 2가지가 또 가능하죠. 3개를 써먹었으니까 남는 거 2가지. 근데 이런 패턴 자체가 뒤에가 32로 달려있는 거 있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2가지를 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28로 끝나는 거나 72로 끝나는 거는 왜 선생님이 두 번째 케이스로 잡았냐면 지금 6000보다 큰 숫자를 쓸 수 있는 게 7, 8 두 개밖에 없는데 이 위쪽에서는 끝에 2자리를 만들 때 7, 8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여기는 7, 8을 이미 써먹어야 돼요. 그죠? 이거를 써먹어야 돼. 그러다가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7000으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8을 써먹었으니까 여기에서는 몇 천으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 8000으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5개 숫자 중에서 3개의 자리가 이미 결정이 돼버렸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죠. 2가지. 곱하기. 그런 수 구성이 2가지니까 전체적으로 2가지. 이렇게. 그래서 요게 8가지, 요게 4가지. 이렇게 합치면 12가지. 이렇게 세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691번으로 갈까? 691번은 저 뒤쪽에 있나 보다. 691번. 691번은 A, B, C, D, E, F, G, H 8개의 과자가 있어요. 과자가 다 다른 아이인데 4개를 뽑아가지고 선물 세트 같은 걸 만드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A 또는 B를 담는 경우에는 A, B를 같은 세트에 담아야 된대. 그지? 그래서 A 하나 들어가면 B도 딸려 들어가는 거고 B 하나 들어가면 A도 딸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 볼 수 있어? 정대와 제니 사이의 관계, 커플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A, B, C가 이제 함께 오는 거는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우선 과자가 8개니까 4개를 뽑아서 선물 세트를 만약에 다 만든다고 치면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다고 쳐봐. 그럼 그냥 8개 중에 4개를 뽑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답인데 근데 여기에서 저런 조건이 조금 추가가 된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경우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 경우의 수에서 경우 나누는 거. 그럼 경우는 이렇게 나눌 거야. 이렇게. 만약에 A가 하나 들어가. 그럼 B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B가 들어가. 그럼 A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이게 들어가는 케이스야. 그럼 그게 아니라면 A하고 B가 둘 다 안 들어가는 케이스야. 이게 바로 경우를 나누는 키워드가 되는 거야. 왜 그렇겠어요? 선생님이 그랬었지. 전 세계 인구를 깔끔하게 둘로 나누는 기가 막힌 방법은 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닌 나머지. 이게 좋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안 들어가는 거. 이거 깔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경우 나눌 때에도 나눠놓고 항상 생각해야 돼. 이렇게 둘로만 나누면 빠짐이 없니? 중복도 안 돼.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렇게 A, B가 들어가 버리면은 C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A, B가 없으니까 C가 꼭 들어가야 돼? 아니면 들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특정한을 얘기하는 거야. 특정한 애는 들어가고 특정한 애는 반드시 제외하고. 그지? 여기는 특정한 애들 2명을 반드시 제외하고. 그러니까 집합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무튼 얘네는 들어갈 아이들이 결정이 됐어. A하고 B는 결정됐고 나머지 2마리를 더 결정해서 선물 세트를 만들면 돼요. 근데 일단 A, B, C의 향방은 결정이 됐어. A, B는 들어가고 C는 안 들어가니까 3개를 빼면 남는 애가 몇 명이야? 5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으면 돼? 2개를 더 뽑으면 되죠. 이렇게.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A, B가 안 들어가는 케이스는 지금 선물 세트 안에 들어갈 4마리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거지. 그리고 A, B는 바깥에 있는 거야. 못 들어가요. 그럼 남는 애가 몇 명? 왜 5명이야? 6명 아니야? 6명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돼? 4개를 뽑으면 되지. 그래서 6 컴비네이션 4. 그래서 이거 2개를 더 하시면 답이 됩니다. 생각보다 깔끔하죠? 용주야, 여기 풀었어?
안 풀었어?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라도 적어놔. 조금 쓰다 보면 안 졸려요. 691, 697로 가자. 697 어디 갔냐? 697. 자, 697이야. 자, 697은 이제 함수의 개수 찾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문제들은 언제도 나올 수 있다. 함수 단원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몇 가지 있는 거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뭐가 많네. 이렇게 되는데 일단 가조건은 너무 명확합니다. A는 B보다 크면 FA랑 FB는 FB가 더 크대. 자, 무슨 함수의 개수를 우선 찾아달라는 얘기야? 증가함수의 개수죠. 증가함수의 개수. 그지? 증가. 자, 이건 분명한데 근데 F1, 2, 3, 4는 어떻게 되는 거야? F1, 2, 3, 4 더한 게 F1, F2, F3, F4 이거 더한 녀석이 뭐가 돼달래? 홀수가 돼달래? 홀수. 자, 합한 게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몇 번 나와야 돼? 홀수가 홀수번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홀수가 홀수번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경우는 딱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걸로 쓱 끝낼까? 첫 번째 홀수가 몇 개? 한 개? 그럼 짝수 몇 개? 짝수가 세 개.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홀수가 몇 개? 홀수를 세 개를 뽑고 짝수를 한 개 뽑는 케이스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근데 지금 공역이 1, 2, 3, 4, 5, 6, 7, 8, 9 9개니까 홀수가 전체 몇 개야? 5개. 짝수는 4개. 그 중에서 골라야 돼. 그지? 자, 예를 들어 홀수 1개 5개 중에 1개 고르고 곱하기 짝수는 4개 4개 중에 3개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죠? 골랐다고 칠게요. 근데 이거는 무슨 함수의 개수였어? 증가함수의 개수지. 그러면 고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걔네들이 갈 곳이 자동 결정된다 그랬지. 그지? 만약에 의심이 들면 홀수 1개를 선생님이 이런 걸로 골라볼게요. 5로 하나 골라놓읍시다. 그 다음에 짝수 3개를 2, 6, 8 이런 식으로 골랐다고 칠게요. 그래도 얘네들의 대소관계는 명확히 결정되어 있지. 그럼 뽑은 애 중에 제일 작은 애는 1에서, 두 번째 녀석은 2에서, 세 번째 녀석은 3에서, 네 번째 녀석은 4에서 올 게 정해진단 말이야. 자동으로. 그러니까 뽑으면 끝난단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죠? 자, 그러면 홀수 3개, 짝수 1개는 홀수 5개 중에 3개 뽑고요. 짝수는 4개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서 1개를 뽑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답이야. 그냥 2개 더하면 바로 답입니다. 이렇게. 자, 왜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잘 고민해 보세요. 그죠? 더 고민을 해봐. 자, 700번 갈게요. 자, 700번 가시면은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집에다가 창문을 갖다가 이제 창이 크네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타일로 시트지를 붙이나 봐. 그지? 근데 지금 정사각형 모양은 딱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네, 2개가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노란색 정사각형은 똑같이 생긴 거야. 똑같이. 그런데 누가 있어? 직각삼각형이 있지? 직각삼각형 이렇게 된 거는 반틈밖에 못 붙여요. 반틈밖에 못 붙이는데 얘네들은 다 다르게 생겼대. 게다가. 그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누구부터 먼저 채울래? 바로 답 쓸 테니까 맞는지 확인해 줘. 정사각형이 먼저 들어갈 창문은 요 4개 창문이 다 다른 거예요. 지붕이 있고 여기가 땅이니까 중력 방향이니까 위아래가 구분이 돼. 왼쪽 오른쪽도 구분이 돼요. 그죠? 왼쪽이 오른쪽이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그지? 아무튼 정사각형 먼저 채우려면은 4 창문 중에서 2개를 어떻게만 하면 돼? 고르기만 하면 끝나. 맞아? 색깔 구분이 안 되니까. 그치? 이게 P가 아니라 컨비네이션 C라는 거를 잘 주목해 보세요. 그쵸?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곱하기. 얘네들은 2개를 합쳐서 하나의 창문을 칠해야 되잖아. 그지? 2개를 합쳐서 하나의 창문을 칠하려면 짝꿍을 지어야 되거든. 짝꿍. 그지? 2개씩 묶어야 되잖아. 자, 얘네들을 2개씩 두 짝꿍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게?
자, 이것도 A가 문제 속으로 들어가. A가 나라고 해봐. 내가 타일이 되는 거야, 직접. 그지? 그러면 누구랑 편먹을까? B랑 편먹을까? C랑 편먹을까? D랑 편먹을까? 내 편이 누군지만 결정하면 돼. 그지? 그럼 나머지 두 명은 자동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인 거야. 세 가지.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저 세 가지가 사실은 4컴비네이션 2 곱하기 2컴 2 한 다음에 나누기 2팩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일단 모르지. 자, 이 얘기를 이따가 할 건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얘기한 거구나 라고 리마인드만 해주세요. 그죠? 일단 기다려봐. 선생님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방식으로 설명할게. 두 개씩 짝을 지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자애들은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걸? 지금 여기 남학생 4명 앉아있지. 그지? 남학생 이렇게 4명. 넷이서 지금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1시간 주니까 PC방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넷이 PC방을 갔어요. 스타크래프트를 해. 2대2로 나눠서 편을 먹는 거야. 그지? 자, 편 나누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저렇게 3가지야. 나의 편 한 명 더 있잖아. 우리 편 한 명 더가 누군지만 결정하면 끝난단 말이야. 이해가 돼?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둘이 싸우고 요렇게 둘이 싸우나 요렇게 둘이 편먹고 요렇게 둘이 편먹고 싸우나 어차피 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일단 타일을 갖다가 짝꿍을 짓는 경우의 수가 3가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를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칠했다고 치면 남는 정사각형이 2개지. 그리고 짝꿍 커플이 있지. 짝꿍 커플 요렇게 짝지었다고 치면 이 커플이랑 저 커플을 여기다 널지를 결정해야 되잖아. 그지? 그거를 뿌리는 경우의 수가 2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하나의 창문에서 하나의 창문 세모로 채우는 창문이 이렇게 해서 A, B를 채우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창문으로 들어갔을 때 붙이는 방법이 2가지이고요. 거기에다가 AB를 날지 BA를 날지를 결정할 수 있겠지. 그게 또 2가지가 됩니다. 그지? 근데 그렇게 남는 창문이 몇 개야? 2개잖아.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하셔야 돼. CD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답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하나씩 조져나가면 돼요. 만약에 자기가 이게 답인데 이 답의 의미가 뭔지 궁금한 사람들은 각각의 숫자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씩 다 써보시길 바랍니다. 써보세요. 그죠? 이건 정사각형 채우는 애지. 정사각형. 이거는 뭐야? 직각이 되면서 요거 짝짓기. 짝짓고 이제 창문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야? 남는 그 창문을 칠하는 겁니다. 칠하는 거. 붙이는 거지. 최종 과정. 그래서 각 숫자들이 어떤 과정들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할만해요. 706번의 정십각형. 2번. 자, 706번의 2번이야. 706번의 2번. 이거는 변을 공유하지 않는 케이스. 요거는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자, 이거를 십각형을 그리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원을 그릴게요. 원을 그린 다음에 정십각형이란 얘기는 여기랑 여기 끝점 잡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몇 개의 점을 더 넣어야 되지? 한 4개쯤 집어넣으면 되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간격이 똑같다고 쳐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십각형이 있다고 칠게. 원 위에다가 원래 이어버린 거야. 이어버린 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십각형과는 변을 하나도 공유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을 갖다가 찾아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아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세기는 좀 힘들고 전체에서
변을 공유하지 않는 애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이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어진 삼각형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런 거는 아싸리 어떻게 찾는 게 편할 것 같냐면 두 변을 공유하는 아이 있지. 두 변을 공유하는 아이랑 정식각형이랑 한 변을 공유하는 아이 있지.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애를 갖다가 빼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빼주는 게. 이해가 돼요? 빼주는 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야. 그럼 천천히 해볼게. 자, 이 얘기는 전체 삼각형의 개수야 뭐 점이 10개니까 10개 중에서 몇 개의 점을 고르면 돼? 삼각형 만들려면 3개죠. 전체 경우의 수는 10C 3입니다. 그죠? 근데 두 변을 공유하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 생각보다. 자, 두 변을 공유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애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점을 기준으로 바로 옆에 있는 두 점들을 골라버리는 거야. 그치? 그치?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몇 개 나오겠니? 10개 나오겠지. 그냥 이거 한 점만 결정해버리면 그냥 에이 끝나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10명입니다. 10명. 요거 세는 건 쉬울 거야. 두 번째는 한 변을 공유해버리는 아이야. 한 변을 공유해버리는 아이. 그지? 한 변을 공유하는 아이는 이를테면 어떤 애냐면 요 점이랑 요 점 두 개를 요렇게 두 개를 선택했다고 칠게요. 그죠? 그러면은 한 변만 공유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 점이랑 요 점 바로 옆에 있는 점은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를 선택하지 않고요. 여기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 버리면 선택 가능한 점이 몇 점이 되는 거야?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5점, 6점이 남는 거예요. 바로 한 편 찍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두 점을 빼고 어떻게 해? 나머지 6점 중에 한 점을 골라버릴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점을 골랐다고 치면 그런 아이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애는 또 빼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 그러면 그렇게 한 변을 공유하는 아이는 6점 중에 한 점 고르는 게 있는데 저 공유하는 변 자체, 저 변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10가지겠지. 왜 10가지겠어? 변이 10개니까. 십각형은 변이 10개, 또 십각형은 꼭지점도 10개.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이해됐죠? 709번으로 갑니다. 709번. 이거 기출문제지 다. 문제마다 다 조금씩 아이디어가 있어요. 709번. 자, 요거는 요렇게 돼가지고 간격이 좀 4cm씩 4cm씩 있다고 칠게요. 그럼 요렇게 되고 9개의 점이 있는데 이게 0, 4, 8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좌표가 어딘지는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1,1, 3,1, 1,3. 이 9개의 점 중에서 4개 점을 골라가지고 4개 점을 골라서 사각형을 만드는데 사각형을 만들 때 요 애기 삼각형이 있죠. 요 애기 삼각형을 포함시키는 그런 사각형은 몇 개냐 이거야.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고르고 말이에요. 여기를 고르고 여기를 골라버리면은 바로 여기로 골라버리면은 요렇게 되면서 관통하게 돼버릴 거야. 왜 관통하냐면 여기가 3,1이잖아. 여기 기울기는 3분의 1인데 여기는 8,4니까 이 기울기는 2분의 1이야. 더 가팔러. 그래서 관통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관통하는 상황이 나와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9C4 9점 중에 4점 고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요 안을 감싸 안으려면 이 점 자체는 반드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선택이 되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밑변으로 갈 때 이 위에 있는 점들로 감싸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두 점 중에 한 점을 반드시 골라서 밑변 처리를 해야 돼요. 돌리면 똑같으니까 윗변으로 갈 때는 여기 두 점 중에 한 점을 또 반드시 골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에다가 남는 점이 저기 있는 4점이니까 저기 4개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골라가지고 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점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니까 한 가지 곱하기 가로 중에 나머지 한 변은 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세로 중에서는 저기에서 저기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남는 4점 저기 중에서 하나.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상황에 맞는 점을 고르는 케이스예요. 받아들였죠? 자, 근데 이렇게 골랐다가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 어떻게 될 때냐면은 여기서 이건 고르는데 여기서 이 점을 골라버리면 밑변이 이렇게 되고 저 점을 골라버리면 밑변이 저렇게 되는데 그때 이 점을 골라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이렇게 골라버리면 요 세 점이 일직선에 놓여버리잖아. 일직선에 놓여버리면 4점을 골랐지만 삼각형이야, 사각형이야? 삼각형이지. 문제에서 원하는 게 사각형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저 한 가지는 딱 빼줘야 돼요. 슬프지만. 그래서 요 한 가지를 뺀 거 요렇게까지 한 게 답이야.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긴 하죠. 자, 712번의 두 번째 거. 뭐 사각형이 막 이상하게 붙어있는 녀석인데 요거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푸는지 잘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 712번? 네, 두 번째. 뭐 그림만 보면은 좀 거지 같긴 합니다. 이게 몇 칸이야? 7칸이야? 이게 빡세냐? 3칸, 3칸? 요거부터 먼저 그릴까? 이렇게 돼가지고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2x2가 더 붙고 여기서 2x1이 더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정사각형 칸을 몇 칸씩 지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 구하래. 정사각형도 상관없는 거야. 직사각형의 개수. 그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봐도 되는지 한번 봐줘봐. 그냥 요거 가지고 개수 세. 요거 가지고 일단 세는 대로 세볼게. 요거 가지고 개수를 세보면 가로선분 역할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4개지. 세로선분 역할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4개지. 그지? 그래서 4C2 곱하기 4C2 요거 합니다. 요거. 그게 이제 3칸 3칸에서 만들 수 있는 아이야. 그 다음에 부담 없이 또 여기 있지. 이만큼에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개수 우선 다 세. 쫄지 말고 다 세요. 그러면은 가로선분이 3개 가능하고 세로선분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가능하니까 그지? 더하기 3C2 곱하기 6C2 3개 중에 2개, 6개 중에 2개 이렇게 해요. 또 더하기 쫄지 마시고 여기 있죠. 여기 이거 7칸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도 다 셉시다. 일단 셀게요. 쫄지 말아요. 그냥 봐봐. 자, 그러면은 윗변은 이거는 2개밖에 없으니까 윗변 아랫변은 2개 중에 2개를 다 골라야 되고 옆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중에 2개를 골라요. 이렇게 받아들였죠? 자, 그러면은 요모서리로 만들어지는 게 1번, 요모서리로 만들어지는 게 2번, 요모서리로 만들어지는 게 3번이라고 칠게요. 그죠? 자, 그런데 1번이랑 2번을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다 보면 중복되는 애가 있어. 중복. 그지? 중복되는, 어디가 중복되니? 여기 있지, 여기. 여기 2칸, 3칸짜리 있지. 3칸, 2칸짜리. 요 길로 만들어지는 아이는 좀 너무 많이 더하지 않았니? 1번에서도 셌고 2번에서도 셌으니까 저건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돼. 자, 빼주는 거 갑니다. 빼주는 거. 빼주는 거는 가로선 3개 중에 2개 곱하기 세로선 하나, 둘, 셋, 4개 중에 2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많이 더했어. 한번 빼줘야 돼.
근데 이것도 있어요. 2번이랑 3번이 있지. 2번이랑 3번. 2번이랑 3번으로 만들었을 때는 또 잠깐만 여기 있지. 여기 요렇게 되는 애. 그지? 요렇게 되는 애. 요렇게 되는 애로 또 너무 많이 더했네. 이건 좀 빼줘야 돼. 그지? 그래서 이때는 윗변 아랫변 두 개밖에 없으니까 2,2에서 가로선분, 세로선분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 중에 2개 고른 케이스. 요거는 너무 많이 더했네. 그래서 빼주는 거야. 그지? 아, 근데 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뺐어. 조금 더 해줘야 될 것 같아. 어디는 좀 더 해줘야 되겠니? 이거 노란색 여기서, 그지? 이해됐어, 지금? 여기서 한 거 있지, 요거. 여기서 한 작업. 여기서 한 작업은, 이건 안 빼줘도 되나? 아, 1번하고 3번도 중복이 되잖아요, 사실. 그지? 여기서도 한 번 세고, 여기서도 한 번 세고, 여기서도 한 번 셌으니까, 이것만 빼주면 되겠네. 요거는 알아서 자동으로 커버가 될 것 같은데요. 2번 빼야 되니까. 여기에서 2번을 뺐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중복되지 않게 어떻게 빠짐없이 셀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죠?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719번으로 갑시다. 연습 문제네요, 이제. 자, 719번에 몇 번째 거야? 2번째 거지? 719번에 2번째 건데, 경우를 어떻게 나눌지부터 계속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 거예요. 1, 2, 3, 4, 5가 있는데 상자가 4상자가 있어. 그지? 그래서 1, 2, 3, 4, 5가 있는데 상자가 4상자가 있어. A, B, C, D. 이렇게. 근데 하필이면은 숫자 4하고 5가 적혀 있는 공은 무조건 같은 상자에 넣기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4하고 5는 무슨 관계란 얘기야? 이제 정대랑 제니 사이의 관계란 얘기예요. 얘네들은 무서운 거야. 서로 떨어지기 싫어요. 그죠? 같이 가고 싶은 거야. 그걸 갖다가 이제 넣는데 하필이면 이 5개의 공을 4상자에 다 넣을 필요가 없나 봐. 3상자 또는 4상자에 나누어서 넣으래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먼저 제일 첫 번째로 경우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경우 나누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나쁜 게 뭐냐면 경우를 나눌 때 그림이 나와 있으면 이 그림만 한 번만 딱 책에 있는 그림만 그리고 말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경우가 갈리면 그림을 2번 그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그림 그대로 4상자에 다 집어넣는 거야. 자, 4상자에 다 집어넣으려면은 4하고 5는 이미 묶였고 여기 3개 있으니까 뭉탱이 자체가 벌써 이렇게 뭉탱이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내 공의 뭉탱이를 4개의 상자에 매칭을 시키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4 팩토리얼 이러면 바로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3상자에다가만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3상자에다가만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일단 상자 자체가 선택받은 3상자가 있으면은 D 상자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겠다니까 선택받지 못한 상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자부터 먼저 골라야 돼. 자, 상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4개 중에 3개만 딱 골라 놓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숫자도 좀 구성이 다른데 1, 2, 3, 4, 5에서 원래부터 4하고 5는 서로 사귀는 사이니까 같이 들어가기로 얘기가 끝난 거고. 그지? 자, 남는 3개의 공도 무조건 하나씩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방을 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3명 중에 2명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고 요런 식으로 가능한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3개의 공 중에 2개를 골라가지고 걔네들은 뭉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의 모델링을 잡은 거고 경우의 수는 3컴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각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돼. 용민이도 저거 쓰면은 안 졸려. 이게 뭘 결정하는 거야? 상자를 결정하는 거고, 이게 뭐야? 공을 두 개를 합치는 거지. 4, 5는 원래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뭉탱이가 세 뭉탱이가 됐고, 상자도 세 상자밖에 안 남았어요. 얘네들을 이제 집어넣어야지.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하잖아. 그럼 세 뭉탱이를 세 상자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 3팩 돌려버립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은 요거랑 두 개를 이제 더 하시면은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받아들였죠? 자, 거의 다 왔어. 이제 720번 네, 몇 번? 두 번째. 720번의 두 번째예요. 문제 좀 보자. 무인 자동차 회사 본점이 있는 도시에 5개의 지점이 있는데, 본점에서 각 지점까지 거리가 모두 다릅니다. 본점에 소속된 5명의 직원을 A, B, C, D, 이 지점에 출장 보내려고 할 때 A를 B보다 가까운 지점으로 보내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죠? 자, 720번 이거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본점이 있고, 뭐 하나, 둘, 뭐 셋, 뭐 넷, 뭐 5개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A를 뭐보다 어떻게? B보다 가까운 지점. 그러니까 B보다 가까운 지점이니까 거리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 D, E가 있는 거야. 그지? 자, 요거는 딱 개념이 잡혀 있는 문제예요. 뭐 지점은 뭐 이렇게 거리 순으로 이렇게 일부러 이런 식으로 그려놨고, 그지? 자, A가 더 가까우니까 A까지 거리가 더 작은 거라고 볼 수 있지. B는 무조건 큰 거야. 얘네들은 키가 서로 다른 거야. 아니면 어떤 문제를 풀려고 그랬더니 부등식이 있어. 경우의 수 문제인데 부등식이 보여. 그러면 크기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이런 개념을 뭐라고 부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중에 이런 개념을 뭐라고 부르지? 에이, 알 텐데 내 얘기하면 알걸? 이런 개념을 우리가 순서 고정의 개념이다 라고 불러요. 맞아, 아니야? 요 정도는 알지? 그럼 얘네들은 순서 있게 막 순열로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우선 A하고 B가 들어갈 자리를 고르기만 하자. 고르기만 할게. 고르기만 할게. 그게 뭐야? 5개 지점 중에서 2개를 고르기만 하는 거야. 우리는 배열을 하지 않고 고르기만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를 골랐으면 여기는 무조건 누가 가는 거야? A. 여기는 무조건 B가 가는 거야.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요거랑 요걸 골랐으면 여기에 누구 가는 거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데 A가 가는 거고 저기는 B가 가는 거야. 정해져 버리는 거라고. 순서 고정 느껴져요? 그지? 5개의 우선 지점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해도 누가 갈지가 정해진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남는 지점 몇 군데? 3군데. 남는 사람 몇 명? 3명. 걔네들을 그냥 뿌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뒤에는 사실은 3팩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답입니다. 이거 느끼셔야 돼. 이거는 문제도 간단하지만 내용이 딱 있고 마인드가 딱 있는 문제잖아. 요거는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732번. 732번은 무슨 문제야? 이것도 별표 쳐. 또 나올 거야.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수능 문제죠. 그죠? 아주 유명한 문제니까 다른 문제집 풀다가도 많이 나오게 돼요. 그죠? 자, 일단 섬을 대충 그릴게.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자, 이 4개의 섬을 가지고 막 섬을 막 어떻게 연결해서 다리를 건설할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지? 근데 아무렇게나 건설하는 건 아니고 몇 개를 건설하는 거예요. 다리를 3개만 건설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어버리면은 4개의 섬이 다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은 바다를 건너지 않고 배 안 타고
자동차 타고 저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상황은 이런 건데 여기에는 좀 개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다리 건설 아직 하지 말고 방안만 고민해 볼게요. 다리 건설 방안. 근데 여기에서 이 다리 건설 방안, 다리 건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랑 중첩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섬과 섬을 연결짓는 다리를 건설한다는 얘기는 섬분의 개수랑 똑같아. 그러니까 섬 두 개가 있어야지 다리를 하나 건설할 수 있잖아. 아니면 악수하는 경우의 개수랑 똑같아. 악수하려면 사람 몇 명 있어야지 악수 한 번이라 그랬어. 2명 있어야 악수 한 번이라 그랬지. 이해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섬 두 개가 있어야지 다리 건설 방안, 설계도가 하나 완성이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이 다리 건설이라고 하는 측면은 악수하는 경우의 수, 아니면 리그전의 경기 수, 아니면 선분의 개수 구하듯이 뭐야 이거? NC2라는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4개의 점이야. 섬이 점이지. 그래서 2개를 연결할 때마다 다리 건설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어. 그러면 이게 몇 가지냐면 6가지의 다리 건설 방안이 나온다고. 근데 이 6개의 다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걸 다 짓는 게 아니지.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건설하는 거야. 3개만 골라서 건설을 하래. 그래서 섬 4개를 다 이어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해요. 이때는 실제 다리를 3개만 건설을 직접 합니다. 그죠? 그 과정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에서 다리 3개를 짓는다고 무조건 저 4개의 섬이 다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고립되는 섬이 있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이 뭐냐면은 6개의 건설 방안 중에서 실제로는 3개만 골라서 3개만 만드는 거야, 다리를. 그지? 근데 3개만 만든다고 해서 모든 섬이 다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모델로 그려놓은 거는 3섬이 다 연결이 됐지만 4섬이 만약에 다리를 3개만 짓는데 요렇게 지어버리면은 어떤 섬이 고립이 돼버려. 이 섬이 고립이 돼버려. 이해가 돼? 요 섬으로 못 가는 거야. 차 타고는. 배 타야 돼요. 그쵸? 고립되는 섬이 하나밖에 안 생기지 근데. 그런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 섬이 4개니까 4가지일 거야. 그래서 4가지를 빼면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선을 이어서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20에서 4를 빼니까 16가지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유명한 문제예요. 자, 737로 가볼게. 737도 기출문제 아니야? 수능 기출문제지. 선생님이 일부러 기출문제는 좀 풀어주려고 해요. 이게 수능 기출문제, 특히 평가원 기출문제 이런 거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결국엔 또 나와 있게 되어 있거든.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737인데 이게 투명한 블럭이어가지고 원래는 다 비어있게 보이는 거야. 근데 색깔이 있는 검은색 정육면체만 4개를 박았대. 4개를 박아서 위에서 봐도 다 찬 것처럼 보이고 옆에서 봐도 다 찬 것처럼 보이게 만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굳이 잡아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칠하면 이제 보이는 거냐면은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고 이런 식으로 칠하면 위에서 봐도 어때? 다 찬 것처럼 보이겠지. 그지? 옆에서 봐도 어때? 다 찬 것처럼 보일 거란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위에서 봐도 다 차 보이게, 옆에서 봐도 다 차 보이게. 이렇게만 이제 4개만 칠할 수 있는 거야. 12개 중에. 자, 그거에 이제 모델링을 하나 한 건데, 이게 원래 문제는 뭐였을 거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 한 줄이 없는 거였을 거예요. 3x3. 그러면 이제 뭐 하나씩 이렇게 1대1 대응하듯이 하면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쉬워버리니까 옆에다가 한 줄을 더 늘려버린 거야. 그지? 옆에 한 줄을 더 늘리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한 행에 두 번 칠하는 녀석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 저기가 좀 특이한 녀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치?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저 특이한 녀석, 요런 데 있잖아. 요 두 군데를 먼저 결정하는 게 좋다 이거야. 특이한 녀석. 좀 이상하네. 좀 큼지막한 녀석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계속 수학적 개념으로 따지면 특정한. 그러니까 좀 특이하고 특정한 녀석, 그런 녀석을 먼저 고민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야. 정민이도 졸리다. 중이야? 아이 졸려? 그래서 두 번 칠하는 녀석이 생긴다. 고기를 갖다가 먼저 조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4칸 중에서 2칸을 먼저 고르면, 거기는 무조건 두 번 칠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먼저 4 컨비네이션 2. 4개 중에 2칸을 일단 골라요. 그 2칸을 여기라고 칠게요. 여기. 그지? 여기인데 거기에서도 여기 요렇게 2개 칠하나, 여기 칠하나, 여기 칠하나. 1층, 2층, 3층 중에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칸 중에 1칸을 골라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어디까지 결정된 거냐면 4개 중에 2개 고르고 1, 2, 3층 중에 만약에 여기를 칠했다고 합시다. 그죠? 이렇게 2개를 칠했다고 해봐. 그러면 이제 수사망을 좁혀나갈 수가 있어. 수사망을. 어디까지냐면, 여기선 보이는 거네. 위층. 그러니까 여기는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두 번째, 위에서 보니까 이 2칸은 칠해져 있네. 그러니까 여기는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남는 군데가 어디야? 여기만 남지. 여기만 남는 2개로 더 칠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무조건 2층에 1개, 1층에 1개를 칠해야 되겠지. 자, 2층에 둘 중에 한 군데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둘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를 칠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1칸 남았지. 1칸은 무조건 어디 칠해야 돼? 무조건 여기다 칠해야 되지. 이걸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가지.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 1은 경우의 수가 불어나는 측면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녀석이잖아. 마지막 남은 한 녀석은 갈 곳이 없다. 거기밖에. 그런 의미가 살아있는 녀석이니까 계산 과정에는 쓰고 답지 풀 때는 버리시면 되겠어요. 이거 계산하면 답이야 이게. 기가 막히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739번을 별표 치면 돼. 739번. 739번 별표를 치면 되는데 739번을 선생님이 풀기 전에 간단한 예제 문제를 하나 풀고 그 다음에 간단한 예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풀어줄게요. 알았죠? 사실 이 케이크 문제 있잖아. 원판 문제. 이것도 다 원래 뭐가 아이디어가 있는 문제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반지름 기준으로 1, 2, 3, 4, 5단짜리 케이크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 1, 2, 3, 4, 5야. 근데 5단짜리 이제 케이크 똥이 있는데, 그지? 이게 너무 케이크 큰 거야. 너무 빅똥을 싼 거예요. 빅똥을. 이게 너무 크니까 생일 파티 하기에는 너무 커. 그래가지고 요거 3개만 고르고 싶어. 그지? 5칸 중에서 5층 중에 3층만 골라서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어떤 게 있냐면 작은 원판이 무조건 더 위로 올라가고 큰 원판은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단을 쌌는데도 케이크를 이렇게 싸버리면은 벌써 안정감이 떨어지잖아. 무너질 것 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쌓는 건 없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 5개 층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케이크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간결하게 뭐겠어? 5C3 이러면 끝나는 거겠지. 그러니까 3개를 고르기만 하면 걔네들이 들어갈 층은 자동 결정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에도 무슨 개념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지. 순서 고정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야.
느껴줘야 돼. 순서 고정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활용된다는 얘기야.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로도 많이 나왔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올해 학교 시험으로도 반드시 출제된다. 순서 고정은. 그래서 얘는 미니 순서 고정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입니다. 이 K 문제의 시초는 발상을 순서 고정으로 가져가야 돼.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제 좋은 문제다. 생각해 봄직한 문제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문제의 상황 파악은 됐을 거야. 선생님은 그냥 반지름이 1짜리, 2짜리, 3짜리, 4짜리, 5짜리로 갈게요. 그러니까 뭐 거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 위에서 보면은 그지? 이게 반지름이 4짜리고 이게 반지름이 5짜리라서 이 안쪽에 숨겨진 애들은 위에서 보면 안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마치 케이크 2개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적은 모델을 잡아준 거, 예를 든 상황, 이 상황을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반지름이 4짜리에는 5m로 들어가면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뭘까? 제일 큰 원판은 무조건 보이는 거야. 맞아?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반지름이 제일 큰 원 있지? 큰 원판. 이 녀석은 무조건 보여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지? 만약에 반지름이 제일 큰 원판이 제일 위에 있으면 그 밑으로 어떻게 섞여 있든지 간에 한 개밖에 안 보이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우선 두 번째 핵심은 반지름 5짜리 원판 있지? 그지? 이거는 무조건 보이는 거야.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두 번째 키 포인트예요. 그죠? 무조건. 자, 그러면 천천히 경우를 나눠 볼게요. 첫 번째는 요렇게 돼가지고 이거 있지? 이게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이라고 칠게. 그지? 그런데 그 위쪽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인 거야. 이 위쪽에 빵장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여기에 무조건 한 장 오는 거야. 그럼 이 밑은 몇 가지야? 몇 장 와야 돼? 3장이 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밑에서 그 3장이 어떻게 섞이던 상관이 있게 없게? 상관없죠. 그죠? 그러면 반지름 1, 2, 3, 4짜리 원판이 여기 하나, 여기 3개가 아무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지. 순서까지 다 고려하시면 여기서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그냥 4팩입니다. 이해돼요? 자, 노란색만 더하면 답이야. 두 번째 상황은 반지름 5짜리 원판이 이게 여기 보여요. 그죠? 근데 여기에 2장이 올라가고 이 밑으로 2장이 내려가는 거야. 이해가 돼? 근데 이 밑에 들어가는 2장은 좀 작은 녀석이 더 위로 올라가고 큰 녀석이 밑으로 내려가도 어차피 이 5라는 녀석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겠지. 절대로 안 보이겠지. 그지? 근데 여기 위에 있는 2장은 위에 누군가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무조건 작은 거랑 큰 거 중에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돼? 큰 게 더 위에 있어야 작은 게 안 보일 거 아니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 위에 2장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선 남는 4장 중에 2장을 고르기만 해보세요. 그래서 저 위에다가 올려놓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순서가 있어야 돼? 아니면 순서가 고정되어 있니?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그런 다음에 밑에 내려가는 2장이 남아있겠지? 걔네들은 돌려도 상관없니? 돌려도 상관없어요. 2팩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케이스의 답이야. 자, 조금씩 느껴봐야 돼. 세 번째 케이스는 반지름이 제일 큰 5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 위에다가 3장이 올라가는 거고 밑에다가 1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위에서 보이는 건 여전히 뭐만 보여야 돼? 2장만 보여야 돼.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일단 남는 4장 중에 위에 올라갈 3녀석을 고르기만 해. 고르기만 했어. 근데 이 3장을 골랐는데 그 3장의 행방이 항상 순서가 고정되어 있니?
아니면 바뀔 수도 있니? 고정되어 있어?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4짜리가 2하고 3짜리 반지름 기준에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2, 3, 4 세 개를 골랐다고 칠게. 그러면 4짜리가 제일 위에 있어야 돼. 맞아? 4가 무조건 제일 위에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반지름 2나 3짜리는 자리를 바꿀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3개를 골랐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조금 생겨. 순서가 결정된 거, 순서가 고정된 거는 그 뽑힌 애 중에 제일 긴 애 하나뿐이야. 맞아? 그러니까 뽑기는 이렇게 뽑지만 얘네들이 섞이는 경우의 수는 2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지금? 그리고 남는 한 장이 그냥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남는 한 장은 뭐 섞을 필요도 없지. 그냥 박아버리면 돼.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에서 결정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 네 번째인가? 네 번째는 반지름 5짜리가 제일 위에, 제일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4장이. 4장이 다 위에 올려진 케이스지. 그지? 4장이 다 위에 올려진 케이스는 반지름이 예를 들어 4짜리인 녀석이 무조건 제일 위에 올라가야 돼. 그지? 그러면은 남는 아이는 반지름이 1, 2, 3이죠. 그죠? 그런 애들은 요 안에서는 지네 맘대로 섞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신기한 게 뭐냐면 반지름 5짜리를 제일 밑에 박아놓고 위에 있는 거는 4장인데 그 4장을 섞는 경우의 수가 4팩이 아니란 얘기지. 맞아?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이 녀석이 제일 위에 올라가야 되고 나머지 3개만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경우의 수는 3팩이에요. 받아들였나요? 그쵸? 그러면은 요거 말고 다른 경우 또 있을까? 없는 거 느껴져요? 그러면 1, 2, 3, 4번에서 노란색 아이들 걔네들을 더하시면 답이다 이거야. 그치? 자, 요거 좀 느끼고 있어야 돼. 요거 괜찮지 않니? 그치? 자, 순서 고정의 아이디어가 포함되긴 한 거야. 그치? 순서 고정의 아이디어가 포함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 순서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야. 밑에 숨어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자리를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을 다 고려까지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지? 요 문제도 기출 문제라서 자주 나오는 좋은 문제입니다. 일단 풀이는 됐고 좀 쉬었다가 하자. 자, 책에서 빈 공간 있는 데를 아무 데나 펴서 요 개념을 갖다가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분할과 분배라고 하는 건데 사실 분할과 분배라는 용어 자체는 원래는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긴 없어졌거든. 근데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나올 수 있고 교육과정 자체가 바뀐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를 사용해야 되는 개념들이 많이 문제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좀 전에 풀이할 때도 이게 벌써 나왔었어. 어떻게 나왔었는지 보여줄 테니까 이걸 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일단 분할이랑 분배가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만 좀 생각해 줄래? 분할이 뭐야, 분할? 나누기만 하는 거지. 나누어 두기만 하는 거야. 분배는 뭐야? 분배는 나누어서 주는 것까지 하는 거야. 그지? 그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분할이랑 분배? 그지? 그 차이점을 잘 느껴보세요. 일단 상황 설정을 해볼게. 자, 서로 다른 꽃이 있는데 이게 9송이가 있어. 그러니까 다 다른 꽃이야. 파란 장미, 빨간 장미, 노란 장미, 뭐 아니면은 파란 카네이션, 노란 카네이션, 빨간 카네이션, 뭐 이런 식으로 9송이가 다 다르게 생긴 녀석이 있나 봐. 그지? 그때 첫 번째는 2송이, 3송이, 4송이로 일단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 분할만 해볼게. 분할만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송이, 2송이, 2송이 요걸로 분할해 볼 거고, 보고 쓰셔도 돼요. 세 번째는 3송이, 3송이, 3송이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한번 해볼 거야. 분할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세요. 자, 일단 2송이, 3송이, 4송이면
송이 자체가 달라. 그지? 그래서 장미꽃, 빨간 장미가 하나 있었을 때 걔가 두 송이 쪽에 포함된 케이스나 빨간 장미 하나가 세 송이 쪽에 안에 있을 때나 빨간 장미 하나가 네 송이 쪽에 안에 있을 때는 다 다른 경우로 볼 수 있는 거야. 맞지? 지금 송이 수 자체가 다르니까. 그지? 그래서 꽃다발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짜리 꽃다발을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9송이 중에 두 송이를 골라서 걔네들을 묶어. 그지? 자, 그럼 남는 꽃이 몇 송이야? 7송이지. 7송이 중에 또 이제 3송이를 골라서 만들어요. 그죠? 그러고 나면은 몇 송이가 남아? 4송이가 남지. 4송이 중에 4송이를 골라서 이렇게 꽃을 만들면 되는 거야. 꽃다발. 그러니까 이거는 송이수 자체가 다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5송이, 2송이, 2송이로 나눌 때는 일단 우선 해볼게요. 9송이 중에 5송이를 확 뽑아가지고 큰 꽃다발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몇 송이 남았어? 4송이 남았지? 4송이 중에 2송이를 뽑아서 꽃다발 하나 만들고 남는 2송이 중에 2송이를 뽑아서 또 꽃다발을 하나 만들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지? 근데 저 5송이는 아이의 송이수가 다르니까 별개고요. 2송이 꽃을 만들 때 만약에 마지막에 남은 4송이가 A, B, C라고 칠게. 그래서 A, B 2개를 묶어서 꽃다발 하나 먼저 만들고 CD를 나중에 묶어서 꽃다발 하나 만드나 CD를 먼저 묶어서 꽃다발을 만들고 A, B 꽃다발을 만드나 얘네들의 구성 요소는 같지. 그럼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나눠줘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 2송이끼리 이 두 쌍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나 마나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요 두 꽃다발, 송이 말고 꽃다발이 섞이는 경우의 수는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요렇게. 이해가 돼요? 저기는 나눌 필요 없지. 왜? 다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 2팩에 해당하는 거 있지?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 요거를 이름을 불러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동수분할이라고 불러. 동수분할이라고 부르는 거야. 한자로 알려줄까? 같을 동, 숫자 수, 나눌 분, 나눌 할 이렇게. 같은 수로 나눠주는 거는 어차피 구성 요소가 같기 때문에 나누어 줘야 된다는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옵시다. 세송이 나눌 때는 9개 중에 3개 고르고요. 남는 6개 중에 또 3개 고르고 남는 3송이 중에 3송이를 또 고르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세송이가 다 똑같잖아. 그지? 그 3송이짜리 꽃다발 3묶음이 지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는 다 똑같은 경우로 나눠진 거라고. 지금은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나누어 두기만 하는 분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333, 3개가 똑같은 거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지 제대로 경우를 나눈 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여전히 3팩토리얼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동수분할이라는 얘기야. 그죠? 자, 요거는 나누어 두기까지만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누어 두는 것만 물어보면 요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요거를 실제로 세 명한테 꽃집 사장이 나누어 주는 거까지를 하려면 뭐까지 해야 되냐면 분배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요 계산한 거에다가 만약에 분배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으면 뭐를 곱해주면 되겠어? 꽃다발 3개를 나눈 거를 주는 거, 뿌리는 것까지 해야 되지나. 그지? 그러니까 몇 팩을 곱하면 되겠어? 3팩을 곱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도 어차피 3명한테 나누어 주는 거니까 이쪽에서도 이렇게 분할을 해놓고 분배, 나누어 주는 것까지 세라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또 나누어 주는 건 똑같으니까 3팩을 곱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할은 해놨지만 만약에 분배까지 하라는 얘기가 있으면 3팩을 곱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분할과 분배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이를테면 아까 전에 어떤 상황이 나왔었냐면 창문 타일 붙이는 문제 기억나니? 그지?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이거 A, B, C, D 있었을 때 뭐 남자 4명에서
그 PC방 가는 걸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잖아. 그게 A의 짝꿍 한 녀석만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짝꿍 먹고 나머지, 요렇게 짝꿍 먹고 나머지, 요렇게 짝꿍 먹고 나머지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맞아? 나누는 방법, 분할하는 방법이 세 가지라 그랬거든. 그게 왜 세 가지였냐면 이 3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네 명을 둘로 가르는 거야. 네 송이를 두 송이로 가르는 거야. 그러면 4명 중에 2명 뽑고 2명 중에 2명 뽑는 거지. 하지만 이 두 송이 저 두 송이는 동수잖아. 동수 분할이니까 몇으로 나눠줘야 돼? 2팩으로 나눠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건 1이니까 4C는 6. 6 나누기 2는 3.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나왔던 거야. 그지? 그래서 처음에 아까 이 타일 문제 설명할 때는 손가락으로 세는 걸로 선생님이 알려줬지만 사실 여기에는 저런 이론이 숨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런 문제 있었어. 이거 이미 우리가 함수의 개수 셀 때 벌써 있었던 문제거든. 잘 생각해봐. x가 요렇게 돼가지고 1, 2, 3, 4고 f 이렇게 있어가지고 y가 요렇게 돼가지고 a, b였는데 그지? y는 fx 바 x는 x의 원소다. 요렇게 요거인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 요거 몇 개냐 이렇게 세는 거였거든. 이미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맞아요? 맞죠? 자, 정원아, 무슨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이게 뭐 하자는 얘기야? 이게 그렇지.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자는 얘기였어. 맞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공역이 A, B인데 치역도 A, B 둘 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A로만 몰려가거나 B로만 몰려가서 공역과 치역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문제였어. 요 문제 풀었던 기억나요? 자, 그때 그 문제는 요 문제는 어떻게 풀었냐면 오른쪽이 두 개만 있어서 좀 쉬운 거였어. 어떻게 풀었냐면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치역과 공역이 다른 애를 빼줬던 거였어. 그지? 그래서 전체 함수의 개수는 1도 2가지, 2도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느껴지지? 그래서 2의 4승에서 뺐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누구를 뺐었냐면은 A, B 둘 다 안 받는 거 있지? 그런 거는 A만 받는 거야. A로만 모든 아이들이 몰려가면 치역이 A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A, B랑 A는 다르죠?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상수함수의 개수라고 불러. 그지?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를 뺐었어요. 그런 경우 몇 가지냐면 모두 A로 몰려가는 거, 모두 B로 몰려가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개밖에 없었어. 그래서 두 가지를 빼면 답이었어요. 그때 문제는 그랬어. 그래서 답은 14가지. 요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니 혹시? 풀었던 거 기억나요? 풀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는 이거야. x가 요렇게 돼가지고 6개야, 6개. 그런데 f란 함수가 y로 대응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원소가 2개밖에 없으면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문제는 원소가 3개 있어버리는 케이스야. 그 와중에서 y는 fx 바 x는 x의 원소다.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요.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요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3분 줄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3분만 줘볼게. 자, 요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얘처럼 바로 빼면서 한 방에 원샷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 3개라서 오른쪽이 3개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모델링을 잡을게요. 이 6개의 6송이를 세 뭉탱이로 쪼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세 군데로 갈 거니까, 그지? 세 뭉탱이로 쪼개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6송이의 꽃을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3개, 2개, 1개야. 그지? 그 다음엔 4송이, 1송이, 1송이. 아니면 둘, 둘, 둘송이.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분할하는 경우부터 생각해보면 우선 여기는 쉬워, 얘들아. 이게 3가지, 2가지, 1가지는 송이 수가 일단 다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6개 중에 3개 뽑고 남는 게 3개니까 3개 중에 2개를 더 뽑고 그러면 남는 게 1개니까 1개 중에 1개를 뽑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면 4개 하나하나가 4개는 같은데 나머지 하나하나는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갈 때는 6개 중에 4개를 뽑고 남는 게 2개니까 2개 중에 1개 뽑고 남는 1개 중에 1개를 뽑아요. 하지만 여기는 아직 보낸 게 아니야. 나누어 두기만 하는 거야. 분할이지, 분할. 그러니까 동수 분할 1, 1 요거는 2팩으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둘둘둘 송이를 쪼갤 때는 6개 중에 2개 뽑고 남는 4개 중에 2개 뽑고 남는 2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아직 나누어 주는 게 아니잖아. 나누어 두기만 하는 거잖아. 동수 분할 몇 팩으로? 3팩으로 나눠 주셔야 돼요. 그죠? 그게 지금 여기서 이제 모델을 잡은 거지. 모델링을 한 거야. 그지?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냐면 답은 1번에서 구한 녀석, 2번에서 구한 녀석, 3번에서 구한 녀석을 다 합치면 일단 분할만 한 거예요. 분할만. 그지? 근데 걔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걔네들을. 얘는 뭐 열로 보내고, 얘는 뭐 절로 보내고, 얘는 일로 보내고,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분배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3팩토리얼을 곱하시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1, 2, 3번의 상황을 다 더하면은 선생님이 알기로 90까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6을 곱하니까 이제 540까지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게 나오게 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한 번만 써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똑같은 거야. 이게 더 쉬워. 근데 이런 문제들은 함수의 개수 문제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순혈주합 문제로도 나오고 단원만 바꿔서 막 다양하게 나오게 돼요. 어떤 식으로 단원만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서로 다른 선물을 5개를 트리 밑에다가 놔두고 갔어요. 근데 걔네 집이 무슨 집인가 누구 집인가 봤더니 아기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기돼지 몇 형제? 삼형제야. 당연히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선물이 5개나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거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맏형 돼지가 자기가 힘이 세다고 이 선물 다 5개 내 거야 이러면은 엄마한테 혼나겠죠. 그죠? 근데 또 이제 엄마 돼지가 막내 돼지가 제일 애기니까 막내 돼지 선물 5개 다 줘. 너희들은 다 컸잖아. 이러면은 또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빡치겠죠. 그 큰일 나잖아. 그렇다고 선물을 못 받는 돼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적어도 선물 1개 이상 나누어 갖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 문제가 여기서 풀었던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선물이 5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선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얘를 갖다가 대응을 시키는 거야. 누구한테? 아기돼지 삼형제한테. 그지? 그러니까 못해도 선물 하나씩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이 2가지 방향으로 풀어줄 거야. 두 번째 방법, 특히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문제에서 이 왼쪽에 6개가 5개로 줄었을 뿐이잖아. 그지? 근데 이 문제가 이 문제랑 지금 똑같은 문제란 생각은 드니? 느껴져? 아기돼지 한 마리당 선물 1개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찾아달라는 문제와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안 썼구나. y는 fx바, x는 x의 원소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개수 물어보는 거야. 똑같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방법이에요. 첫 번째 1번 방법은 반분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분할과 분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이거 느낌 오시죠? 그죠? 자, 그럼 일단 5송이의 꽃을 몇 등분 해야 돼? 3등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3등분. 3등분을 하시면 첫 번째는 5를 갖다가 3개, 1개, 1개 이래가지고 막내 돼지 3개 몰아주고 뭐 첫째, 둘째는 하나씩만 가지는 거지.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5를 갖다가 이제 둘둘 하나로 나눠 갖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첫째랑 둘째는 힘이 세니까 2개씩 먹고 막내 돼지는 하나만 주고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 혹시 다른 경우 있을까? 이거 말고 다른 게 나누는 방법은 없겠죠. 5개를 3등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알아서 너희들이 분할을 해. 분할을 해. 방금 저기서 했잖아.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 열심히 계산을 합니다. 한 다음에 이거는 뭐만 한 거야? 분할 만한 거지. 그거를 지금 아기 돼지 삼형제한테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선물을 나누어만 둔 다음에 얘네들을 아기 돼지한테 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뒤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어? 3팩토리얼을 곱하시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반면 이미 여러분들이 풀었던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포함과 배제의 원리로 이미 집합에선가 어디선가 했었죠. 함수에서도 했고요. 경우의 수에서도 또 나온다 이거야. 자, 포함과 배제 어디서 선생님이 용어를 얘기해 줬는지 그 정도까지는 기억나지. 집합에서 했던 얘기거든. A 뭐 이거 기억나잖아.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 A 구하고 B 구한 다음에 가운데 중복되는 거는 배제하는 거, 빼는 거. 그지? 그거야. 그거의 아이디어로 갈 수 있어. 대표적으로 2개짜리면 매우 간단한데 3개짜리면 조금 복잡해져요. 그죠? 자, 이때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냐? 했었어, 사실은 이것도. 한번 다시 하는 거지.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를 더해 봅시다. 1은 몇 군데? 3군데. 2는 3군데. 3도 3군데. 4도 3군데. 5도 3군데. 3의 5승이에요. 일단 다 더해요. 근데 더하다 보면 너무 많이 더했어. 왜냐면 적어도 선물 하나씩은 가져가야 되거든. 예를 들어 선물을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둘이서만 논아 갖는 거. 요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 율로만 대응될 때는 빼줘야 돼요. 그게 어딨냐면 1도 2가지, 2도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5도 2가지. 이게 몇 가지야? 2의 5승가지야. 근데 그 두 마리를 고를 때 A, B만 골라서 보낼 수도 있지만 B, C만 골라서 보낼 수도 있고 CA만 골라가지고 보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2의 5승이 몇 번 빠져야 되냐면 3마리 아기 돼지 중에 2마리를 골라서 걔네한테만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는 너무 많이 더한 거니까 빼줘야 돼요. 필요 없는 애들이야. 그지? 근데 이거를 빼다 보면 너무 많이 빼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해줘야 돼. 그게 뭘까? 예를 들어 A, B로만 보낼 때 있지. 그래서 막 두 가지 하잖아. A, B로만 보낼 때 모두 둘째 돼지한테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건 안 되니까 빼긴 뺐는데. 그지? 만약에 둘째 돼지, 셋째 돼지, B, C한테만 몰아서 보낼 때 1도 둘째 2, 3, 4, 5가 모두 5개의 선물이 모두 둘째 돼지한테 가는 이 케이스 있지. 요거는 A, B한테 몰아줄 때도 포함돼서 뺐고 B, C한테 몰아줄 때도 포함돼서 빼버렸어. 너무 많이 뺐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건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몇 번을 더 해야 되냐면 어차피 한 녀석한테만 몰아가는 거니까 1도 한 가지, 2도 한 가지 이래서 1의 5승이야. 그렇긴 한데
아기 돼지 3마리 중에 1마리를 골라서 걸로만 보내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전체에서 일단 포함하고 싶은 거 포함하고, 너무 많이 더해서 이제 필요 없는 거를 빼. 근데 빼다 보니까 너무 많이 뺐어. 그래서 다시 포함시키고, 이런 거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답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가이드는 잡아줬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분할 분배로 접근한 방법과 포함과 배제로 접근한 방법이 모두 다 맞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결과가 같은지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죠? 자, 마무리할 건데 이렇게 경우의 수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 있잖아. 그지?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도 나온다. 집합에서도 나온다. 집합 심화 문제. 포함과 배제 벌써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어디서도 나와? 경우의 수 가지고 구하는 함수의 개수 문제. 계속 함수의 개수 문제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순열조합에 그 커다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집합에서 또는 함수에서 심화 문제들을 푼 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서도 순열조합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다 얘기야. 그래야 심화 문제 풀 수 있고, 기말고사야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아무튼 풀이는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